안녕하세요. 조창현입니다. 예, 오늘 강의실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폭설이 내려서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돌아오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올리게 된 점, 찍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뭐 특강이고, 뭐 또 폭설 때문에 수업을 못했으니까 한번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오늘 오래된 사진첩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물론 편집된 것이긴 하지만 여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 독일군 장교가 이 폭격으로 그야말로 폭격과 포격으로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천천히 나오면서 이 독일군 종군 기자가 찍은 걸로 보이죠. 이 사진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예, 전쟁이란 거 참 참혹하죠. 여러분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 이스라엘과 기타 세력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을 영상 속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요. 전쟁이란 거 참 참혹하죠. 뭐 물론 저도 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참상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몸으로 이 겪은 건 없죠.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건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벌한 전쟁터의 이 오른쪽 사진은 이건 뭐죠? 잠깐만요. 여기 영국군, 독일군이 있는데 서로 담뱃불을 지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게 가짜 사진은 아닐 것 같고, 뭐 AI로 만든 사진도 아닐 것 같은데, 이 사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 의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요,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참호전의 실상, 크리스마스 휴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뭐, 제1차 세계대전,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닥다리 무기로, 뭐, 그야말로, 구닥다리 무기로 이 전쟁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이 과학기술이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징집이라는 그야말로 20, 30대 젊은이들 대부분이 전쟁터로 끌려간 그런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탱크부터 전투기, 잠수함, 그리고 심지어는 독가스전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 과학기술 문명이 다 동원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 전쟁 양상이 제1차 세계대전에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뭐 10만, 20만 되는 대군이 이 평원에서 진영을 짜고 이 충돌하는 뭐 그런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면서 이제 서양은 참호전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호는 왜 생겨나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력들이 소실되어야 했을까요? 예, 이 참호전의 등장으로 변화된 전쟁 양상까지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크리스마스 휴전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당시 참호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종군 기자 앞에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일부는 담배를 피우면서 뭐 나름 여유를 가지고 사진 기자 앞에서 포즈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바닥을 한번 보세요. 이 바닥은 거의 대부분이 무릉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름에야 시원하겠지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상 동상에 걸리기 딱 알맞죠. 이 물과 이 영하의 날씨 뭐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동상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 동상에 걸리면 약이 없죠. 뭐 방법은 절단밖에 없어요. 예, 뭐 사실상 적과의 전투도 위험한 거지만 이 날씨와의 전쟁도 정말 참혹한 거죠. 예, 다음으로 참호에서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참호라는 것은 길고 깊은 도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예, 이 참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군요. 이 마른강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처음은 아니고요. 한 3, 4개월 후에 있었던 전투인데 마른강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이 마른강은 한 7, 800m 폭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뚝이 있겠죠. 그 뚝을 이 참호를 이용해서 전쟁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사정거리보다 이 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을 쏴도 사실상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정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전한데 이 전투병들이 죽지도 않네. 이건 방어수단으로서 참고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이 깊은 방어수단으로 자리매김되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육상 전투에서도 이 참호를 파고 이 전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까 이 마른강 전투에서는 사거리 밖이라고 얘기를 했죠. 강폭이 워낙 넓어서 7, 800m 정도 되니까 넓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상에서 하는 참호전은 이 사거리 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만 잘못 들어도 그야말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질됐고 어떻게 보면 좀 아니란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들이 파고 사거리 내에서 교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참호전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어요. 이 어느 정도로 처참했냐면 송강 전투에서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6만 명의 전사자를 영국군의 경우 6만 명의 전사자를 내기도 했죠.
물론 이 장교들의 실수라고 볼 수 있죠. 예전 전투 교범대로 이 전투를 치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영과 진영이 맞붙어서 뭐 20만, 10만 대군들이 그야말로 스크랩을 짜고 적을 이 돌파하는 그러한 전쟁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 영국군 지휘관들은 계속해서 돌격 앞으로만 외쳤던 거죠. 이 돌격 앞으로만 사거리 내에서 계속 돌격 앞으로만 얘기를 하면 그건 독일군 입장에서는 일용할 양식밖에 되지 않죠. 그야말로 6만 명이 하루아침에 전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예, 무섭죠? 6만 명이라는 숫자가 야, 6만이면 한 도시가 뭐 작은 도시긴 하지만 그냥 날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 뭐 형제 자매들, 뭐 일가 친척들 뭐 합치면 그 여파는 뭐 한 몇십만 이상, 뭐 당연히 넘겠죠. 20만 명 이상이 사실상 이 죽음을, 그리고 자식이 죽었다거나 형제자매가 죽었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사진은 영국군 의장대가 참호전이란 무엇인지,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이 참호전이란 무엇인지를 이 사진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종군 기자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예, 이렇게 머리 내놓고 총을 쏘게 되면 뭐 상당히 위험해지죠. 뭐 사실상 이거는 어디까지나 의장대가 찍은 연출된 사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고개를 들고 사격자세를 취하는 게 가능한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도 제대로 못 들고 이 총을 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궁전이 또 있네요. 이 궁전 역시 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 뭐 예전 전투에서 전근대적인 사회에서의 전투에서 많이 이용됐던 군수물자 중에 하나예요. 뭐 그 외에도 비둘기가 통신병으로 많이 활용됐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예, 당시 서부전선의 이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이 참호 투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주로 독일 군대 프랑스, 영국 및 미국 연합군 간의 전투가 이루어진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전선에서 사실상 참호들이 많이 활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보신 것처럼 마른강 전투에서 뚝을 사이에 두고 교전을 하다 보니까 뭐 인명피해도 없고 전사자 숫자도 줄고 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육지에다가 옮겨서 참호를 만들어 봤는데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러한 참호들이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가 위치한 서부전선에서 많이 활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호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은 아니에요. 사실상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수단으로 이미 이 전근대 사회에서도 사용되던 방식이죠. 뭐 이 해자라는 것은 성 주위에 이 도랑을 파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넣어서 성
공성전을 할 때 거기를 메꾸거나 물 계곡을 메꾸던가 해야지 이 성을 자유롭게 공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자에 대한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수단으로 왜 자꾸 흙으로 메꾸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이러한 참호들이 종종 사용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참호는 포와 총기의 보급으로 현대전의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른강 전투를 통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정서로 이 참호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더더욱이나 제1차 세계대전부터 뭐 화학전이라든지 독가스전 뭐 이러한 것들이 널리 이용되었기 때문에 이 정면이 막혀 있는 참호 덕분에 군인들은 방독면을 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그래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화학전과 독가스전이 아주 일반화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이 방독면을 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을 참호가 벌어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방독면을 쓰고 기관총을 쏘는 사수와 부사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뭐 사실상 독가스가 살포된 상황에서 방독면 없이 기관총을 쏘려면 그야말로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독면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 이 사진은 좀 특징적이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독가스나 화학전이 발발하게 되면 사실상 사람만 죽는 건 아니에요. 뭐 개라든지 모든 포유류, 모든 생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이 군견이란 거는 더더욱이나 교육시키기도 어렵고 그 숫자가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전략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군견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방독면을 착용하고 이 경계 임무에 임하는 군견의 모습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예, 고생이 많네요. 여러분도 방독면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이 대부분 처음 썼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요. 하지만 이 참호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부대는 검을 소총에 매달고 조준사격 자세로 참호에서 공격과 방어에 임하게 됩니다. 뭐 조준사격까지는 어렵죠. 이 조준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참호 위에 물론 철모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머리를 내놓고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직선상으로 펼쳐진 그리고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를 향해 돌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6.25 전쟁을 다룬 여러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방식은 효과는 없고
대량 사상자만 속출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문제는 유효 사거리 내에 적의 참호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격 앞으로를 하게 되면 어차피 적의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의 이 참호에서 총을 쏘기는 어렵죠. 아군을 향해서 혹은 적군을 향해 스스로는 아군이 되겠죠. 아군을 향해서 이 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적의 참호에서 그야말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상자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 참호전이라는 건요, 이 밤중에 시작되는 게 통상 맞고요. 대개 포병의 엄호 사격 지원이 먼저 있게 되고요. 포병이 먼저 이 참호에 이 포를 쏴서 되도록이면 전멸을 시키고 싶은데 대부분 참호에 있는 경우 포병이 아무리 각도를 잘 잡아도 이 직격으로 이 참호를 무너뜨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엄호 사격을 하게 되면 이 진지 안에 혹은 참호 안에 있는 병사들은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엄호 사격이 끝난 후에 보통 이 돌격 앞으로를 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이 연합군의 참호 중 가장 약한 곳에 고도로 훈련된 병사를 보내어 이 공격을 가하게 되죠. 참호전의 잔인함은 1916년 프랑스 쏜 전투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국군은요, 이 전투 첫날 이 자그마치 6만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통적인 이 영국이라는 사회가 지금도 입헌군주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전투 방식, 평야에서 1대1로 진영을 짜고 10만, 20만 정도 진영을 짜고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던 전투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지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그마치 6만 명을 해먹은 거죠. 그래요. 정말 참혹한 거죠. 우리 학교 학생,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한 10개 정도 학교를 한꺼번에 좀 비유를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여하튼 한 마을을 6만 명 정도 되는 한 도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날려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질병과 쉘쇼크가 아주 만연한 곳이 이 참호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참호의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 싸우면서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요새는 백신을 맞기 때문에 이런 질병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요새는 백일에 또 다시 나타나긴 하더군요. 근데 여하튼 이 백신을 통해서 이러한 질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한 3개월에 출생 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맞아야 되는 이 백신들이 있죠. 이런 거를 맞으면 이런 전염병이 퍼질 이유가 없는데 당시에는 아직까지 백신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 수인성 전염병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전쟁이 났을 때 이 교전에 의해서 죽는 사람과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는 사람,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예, 의외로 교전을 통해서 죽는 이 사람 혹은 병사들의 숫자보다는 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뭐 물 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뭐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이러한 이 전염병들이 그야말로 엄습해 온다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그냥 사회를 점령해 버리는, 뭐 여러분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긴 하지만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거의 매일 계속되는 폭격과 오랜 기간 참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쉘쇼크에 시달리게 되죠. 예,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같이 수다 떨던 친구가 갑자기 적병의 흉탄에 맞아서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고요. 뭐 비명 소리 많이 들리고 거기다가 총소리에 폭격 소리에 아유 이거 뭐 사실은 정말 참혹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쉘 쇼크, 이러한 이 병에 걸리는 환자들의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뭐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4분의 1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혹은 쉘 쇼크, 뭐 그 당시에는 쉘 쇼크라고 불렸어요. 에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 역사상 최대의 전사자를 낸 전쟁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참전 군인 중 약 10%가 전사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19세기 이전 전투에서는 이 교전 중에 전사하는 숫자보다는 전염병으로 죽은 군인 혹은 민간인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살벌한 전쟁터에서 이게 뭐 하는 거죠? 예, 독일군과 이 영국군이 서로 담배를 교환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네요. 이게 가능한 스토리인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열리게 됩니다.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휴전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참전국 수뇌부들은 이 교황의 휴전 제안을 공식 거부하죠.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전쟁 지휘부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교황이 치매에 걸렸나 아니 뭐 이런 말은 좀 그렇긴 하네요. 아니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황의 휴전 제안에 대해서 흥 하고 공식 거부하게 됩니다.
반면에요, 이 참호에 있던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게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잠깐만 있어보자. 군인들이, 사병들이 휴전 선언을 자체적으로 했다. 이 군 지휘부 쪽에서는 교전을 명령했는데 자체 휴전이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항명 사건이고, 이렇게 되면 뭐 지휘관들이 이 사병을 향해서 뭐 즉결 심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크리스마스 휴전은 1914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1914년이라는 해는 사실상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해죠. 그리고 19년까지 계속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휴전은 딱 1914년 요 해만 있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왜 첫 해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가능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중 서부전선을 따라 여러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축하를 위해 교전 행위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비공식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지부, 전쟁 지휘부 쪽, 그리고 각 국가의 정상들은 이 교전을 할 것을 실제로 지시했기 때문이죠. 근데 뭐 여하튼 사병들이 자체적으로 휴전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적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비공식적인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 무인지대에서 친선 교류를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서로 죽일 듯이 싸웠던 많은 독일군과 연합군은요, 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함께 부르고 밴드까지 구성해서 한판 신나게 놀기도 하죠. 빙판 축구 경기 모습인데요. 뭐 축구장이 갖춰져 있을 리가 없죠. 전쟁터 한복판인데, 뭐 당연히 축구장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뭐 당연히 골대도 없어요. 이 돌을 통해서 이 골대, 뭐 저희 중고등학교 때 했던 축구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골대들이 다 있던데요, 학교마다. 저희 땐 없었어요. 뭐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골대도 생기고 농구장도 생기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에는 뭐 이 골대라는 것 자체를 거의 구경하지도 못했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여하튼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일군과 연합군이 한데 뭉쳐서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리스마스 새벽이 되자 일부 독일군 병사들은 참호에서 나와 영어와 프랑스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연합군 참호에 접근하게 돼요. 이 연합군 병사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독일군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곤 비로소 참호에서 나와 악수를 나누기도 하죠. 그래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겠죠. 쟤네들이 또 전투를 준비하고 있나 보다.
아유, 또 시끄러워지겠네. 총소리에, 포소리에. 아이고야.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죠. 처음엔. 그런데 독일군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무장하지 않은 채, 뭐 띵가라 놀면서, 이 참호를 나와서 무인지대로 향했고, 아니, 쟤네들 뭐 하는 짓이야? 아, 저거를 쌓아야지 되나? 뭐 어떻게 해야지 되나?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담배와 푸딩 선물을 주고받으며 캐롤을 함께 부르게 되죠. 일부 군인들은 이 참호주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요. 이 축구를 즐기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짧은 휴전 기간 동안 일본은 이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게 되는데 이 무인지대라는 건 유효 사거리 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격 앞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안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시체로 산을 이루는 뭐 그런 양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체를 수습하고 싶어도 수습할 수가 없죠. 교전이니까요. 뭐 접근하는 순간 총을 쏠 테니까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바로 이 짧은 휴전 기간 동안 바로 이 전우들이 시체를 수습하는데 이게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독일군과 연합군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모든 전사자들, 뭐 적군이 됐던 아군이 됐던 시체들을 이 수습하는 장면들도 사진이 있더군요. 그런데 너무 참혹해서 여기다 가지고 올 수는 없었어요. 독일군 중위였던 쿠르트 제미슈의 회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영국군 장교들도 마찬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잠시나마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예, 독일군 중위, 그러면 뭐 중대장, 뭐 소대장, 뭐 요 정도 직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소대라면 한 40명, 뭐 중대라면 160명 정도 이 병력을 지휘 통솔하는 이 장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병들이 그 전쟁 이 지휘부에서 이 교전을 하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뭐 그냥 띵가라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죠. 훌륭하지만 놀랍고도 해괴한 일이었다. 정말 해괴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중위이기 때문에 뭐 소대장이나 중대장 고 언저리일 걸로 보이는데 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부의 지시, 즉 교전을 해라. 그런데 이 사병들이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즉결 심판을 할 수도 있었죠. 뭐 총으로 죽인다든지 그게 가능한데 그 많은 병력을 다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지 되지? 뭐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런 회개한 일들이 왜 발생하게 됐을까요? 이 크리스마스 휴전은요, 이
대전이 발발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평가가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마지막 사례다 라고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914년 이후로는 크리스마스 휴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통적인 기사도 정신에 따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크리스마스를 온 가족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고 친구들과 오해와 갈등을 푸는 기회로 여겨온 장병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때의 교조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 전쟁이 1914년에 일어나고요. 이제 징집령이 떨어지게 돼요. 자, 징집당한 군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지휘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해 내로 전쟁은 끝난다. 끝까지 올해 내로 끝낼 테니까 최선을 다해라. 저걸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독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왜 걸려? 이제 해를 넘기게 됐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사실상 12월 25일이니까 그러면 올해 내로 전쟁이 끝날 일은 없어 보인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왜 크리스마스 때 갈등이나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사람들 간의 오해와 갈등도 푸는데 국가 간의 오해와 갈등은 왜 못 푸는 거지? 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들이 다 들었겠죠. 이러한 정서를 보여주는 일례가 이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군이 아닌 전통과 관행을 따르려는 심리가 강한 독일군이 먼저 제안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편지나 메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전부 독일군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군 쪽에서는 마지못해 따르는 그런 양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영국군이나 프랑스군, 미군들은 대체로 개인주의가 강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독일군들은 오래된 크리스마스 관행에 어울리지 않는 현재전에 대한 저항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노는 날도 없이 사시사철 24시간 교전 상태가 되는 거죠. 예전 전투는 24시간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 절대왕정 시기에 징집과 전쟁 양상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얘기는 하죠. 절대왕정 시기의 전쟁은 사실상 국가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왕조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 군인들도 용병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있다. 그러면 영국 국왕이 일당 10원 인상, 그러면 프랑스군이고 영국군이고 전부 영국군으로 몰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날 프랑스 이 국왕이 그러면 쟤네들 이런 인상했다고 기분이다. 10원 인상. 그러면 또 이제 영국 프랑스군이 제자다. 이 프랑스 군대로 적을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대로 된 교전이 있었다기보다는
사실상 일당을 얼마 주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현대전이라는 건 그거하고 정반대죠. 국가를 위해서 이악 물고 끝까지 싸운다. 이게 현대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독일군들 입장에서는 전통 관행에 익숙했던 독일군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뭐 친구들 간에 오해와 갈등이 있으면 뭐 술 한 잔 마시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삿대질도 하고 뭐 이야기하는 속에서 갈등을 푸는 거지. 아니 이게 뭐 맨날 주구장창 뭐 전쟁만 하고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오히려 이쪽에서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한 걸로 볼 수가 있죠. 예, 당시를 정언하는 생생한 기록들을 한번 볼까요? 이 로열 워릭셔 연대 제1대대에 어떤 병사가 동료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진흙 속에서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지난 몇 달 동안 깊이 91cm, 너비 91cm에 불과한 참호에 웅크리고 지냈던 거죠. 예, 진흙 속이라는 말이 뭘 얘기하는 거죠? 뭐 진창이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진창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서유럽 날씨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12월 21일부터 25일 사이가 가장 추워요. 뭐 영하 10도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진흙벌밭에 이 다리가 있다. 그거는 동성에 걸리기 딱 알맞죠. 뭐 그런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 밤낮 없이 끊임없는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뭐 포소리에 총소리에 거기다가 주위에 뭐 아까까지도 이야기 나눴던 친구들이 팍 죽어나가는 뭐 그런 뭐 비명소리에 이 불면증과 공포에 시달리는 건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보급품이라곤 오래된 비스킷과 눅눅한 담배 뿐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10시경 느닷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죠. 예, 오후 10시면 시꺼매졌을 때인데, 저 멀리 들판 너머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저 멀리 어두운 그림자 사이에서 뭔가 이 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면 그 호러 영화 수준이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일군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던 것인데, 여하튼 멀리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땐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인지 뭐 분간하기는 어렵죠. 이후 어둠 속에서 일부 영국군들도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됩니다. 예, 접근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캐롤이 영국군 입장에서도 들리게 되죠. 그래요. 당시에 이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대중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영국군이나 뭐 연합군이나 독일군
이 사이에서 모두 익숙한 노래들이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적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야? 쟤네들이 또 수작을 걸고 있나? 아유, 이제 돌격 앞으로를 외치기 위해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인가? 온갖 상상력이 여기선 나올 수밖에 없죠. 독일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독일군 병사가 독일어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커먼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요. 여하튼 비무장 상태에서 독일군들이 커먼 함께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죠. 병사들은 참호에서 기어나와 무인지대에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영국군과 독일군은 전사자의 시체를 수습할 수 있다는 사인을 허공에 총을 쏘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군이다 독일군이다 가리지 않고 이 무인지대에 쌓여있던 시체들을 아군이다 적군이다 구분하지 않고 수습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심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이겠죠. 휴전 기간 동안 악수와 수다가 오가고 추운 겨울밤에 노래와 담배와 와인을 교환하는 등 엄동설하는 에도 상부의 명령은 무시한 채 휴전 파티를 즐겼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부터 서부전선 곳곳에서 휴전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러시아와 당시 러시아 제국이죠. 러시아와 이 독일군이 맞붙었던 동부전선에서도 며칠 동안 휴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들 입장에서는 지옥에서 맛보는 반가운 휴식이 아니었을까요? 전쟁 초기에는 전쟁이 금세 끝날 것이므로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는 살인병기들, 분당 수백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전투 비행기의 대량 생산, 잠수함의 출현, 그 외에도 여러 신무기들이, 살인병기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죠. 이 양측의 패전 소식은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1914년 8월 타넨베르크에서 러시아의 완전한 패전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마른강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아까 참호전 얘기를 하면서 마른강 전투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요. 이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게 되죠. 1914년 겨울이 다가오고 추위가 닥칠 무렵 수백 마일에 걸쳐 서부전선이 구축되게 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전선의 참호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지만 이미 수만 명의 전사자가 난 뒤였죠. 당시에 수많은 일기와 편지가 크리스마스 휴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리딩이라는 영국군 소총수가 아내에게 쓴 편지가 이 1914년의 휴전 상황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우리 소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격선에 있었는데 내 차례였어.
이른 아침에 독일군은 좋은 영어 발음으로 노래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들 중 일부와 악수를 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담배와 시가를 주었어. 그날 우리는 총을 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꿈처럼 느껴졌어. 그렇겠네요. 예, 총소리에, 포소리에, 비명소리에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는데 다 멈춘 거죠. 너무 조용해서 이게 정말 생시인지 아닌지 궁금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일기와 편지는 독일 군인들이 촛불로 참호 주변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모습을 묘사하는 일기와 편지도 많고요. 한 독일 보병의 일기에 따르면 이 영국군이 장사 속에 아주 밝은가 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임시 이발소를 만들어 놓고 독일 병사에게 이발을 해주고 담배 몇 개 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예,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뭐 파티를 여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장사까지 하고 있네요. 그래요. 뭐 사람은 사는 세상이니까 뭐 필요한 것을 교환할 수도 있겠죠. 이 영국군 존 페르구손의 회상을 한번 들어볼까요? 몇 시간 전에 여기서 우리는 서로 사생결단으로 죽이려고 했죠. 지금은 그들과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반전도 없죠. 그래요. 뭐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됐다면 또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좀 아쉬운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엔 인간이 하는 일이죠. 이 많은 변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뭐 크리스마스 무렵에 이 추워진다고 뭐 영하 10도는 항상 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통 1개월로 들었으면 그런 추위는 없어요. 뭐 대부분 영상 뭐 아무리 추워도 영하 2도, 뭐 3도, 뭐 고온절이고요. 뭐 낮 기온은 1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꼭 이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꼭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요. 영국 축구 선수였던 어니 윌리엄스는 훗날 얼음판 축구 경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공이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느 진영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200여 명이 다 같이 축구를 즐겼습니다. 예, 완전 군대 축구가 되겠군요. 뭐 포지션이고 뭐고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공이 가는 방향대로 200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골키퍼 빼놓고 뭐 수비수 한둘 빼놓고는 다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와 이 독일어를 구사하는 이 독일 중의 쿠르트 제미슈도 일기에서 축구 경기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불쑥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결국 영국인들은 그들의 참호에서 영국군 진영에서 축구공을 가져왔고 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영국군 참호에서 나온 거네요. 예, 가져왔고 곧 활발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만약에 이 기록만 보게 되면 어떻죠? 뭐 어디선가 불쑥 나타났나 보네.
뭐 어느 진영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느껴지다가 이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결국은 영국군 참호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요. 뭐 사실은 기록이라는 거를 가지고 역사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어떻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이제 모아야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눈에 띄는 뭐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써야지 되죠. 나중에 이런 기록들이 추후에 발견되게 되면 참 난감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915년 1월 15일에 아일리시 타임즈에 실린 어느 군인의 글이에요. 크리스마스 무렵 우리는 서로 왕래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였죠. 다 함께 모여 전사자들을 애도했습니다. 독일 군들은 아주 친절했어요. 예. 이 독일군과 교전을 하는 영국군, 뭐, 여기, 아일랜드 출신 병사인 것 같은데, 여하튼 연합군에 속한 군인이 이 독일군 사병들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비공식적인 휴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여했는가에 관해선 현재 논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휴전은 소규모이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도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기껏해야 일기장, 메모장, 그리고 구두 증언 뭐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휴전을 하고 있다고 상부에 보고한 경우도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장교들은 뭐 이 많은 병사들이 휴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상부에서는 당연히 교전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1914년 12월 7일 교황 베네딕토는 이 참전국 지도자들에게 크리스마스 휴전을 요청하게 됩니다. 적어도 천사들이 노래하는 밤에는 총성이 멈출 수 있도록. 그러나 이 탄원은 지휘관들에 의해 철저히 거부되고요. 군 수뇌부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 지도자들도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사병들이 자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휴전을 선언하자 현장 지휘관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보고를 듣고 알게 된 영국군 장군이었던 호레스 스미스 도리엔 경은 기밀 메모에 이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냉담한 상태를 예시할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승승장구해서 곧 전쟁이 끝난다면 뭐 이러한 크리스마스 휴전을 얘기할 건덕지가 없죠. 그런데 사실상 이 참호를 파놓고 뭐 10m 이상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뭐 거의 이 국경선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야말로 이 모든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거 뭐 10m 앞 전진도 어려운데 그냥 뭐 이 참호를 지키는 것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냉담한 어떻게 보면 이거 뭐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뭐 그런
이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난 뒤에 군인들이 군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고요. 체리코 사령부는 두 번 다시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 부대에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더 이상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없었죠. 1914년에 크리스마스 시즌은 전쟁도 결국 인간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요. 뭐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종종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뭐 오늘 폭설이고 어제였죠. 뭐 제가 좀 늦게 한 점 수업하는 점 죄송하고요. 여하튼 폭설로 인해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은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번 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 수업을 들으면 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뭐 눈이 더 오진 않겠죠? 아니 뭐 여하튼 뭐 제가 주술을 배웠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언자 뭐 이런 급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날씨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요. 예, 여하튼 미끄러우니까 뭐 좀 보폭을 좀 줄여서 살금살금 좀 걸어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